안녕하세요. 예지맘을 괜찮아 예지맘입니다. 예지맘을 괜찮아는 특별한 아이들, 발달지연,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예지맘을 괜찮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방송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려면 휴대폰에서 맘스라디오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예지맘을 괜찮아 게시판에 글 올리시면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www.momsradio.co.kr입니다. 이한길 군의 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낭송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예. 그래요. 다시 이한길 군의 시를 낭송해드릴게요. 제목은 분단 한민족 70년. 한민족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다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허리가 끊긴 채 멀지도 않은 곳 오매불망 고향을 보며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며 다가오는 저녁 풍경에 눈을 붙인다. 너무 멋있어요. 한길 어떻게 이렇게 쓰지?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할게요. 이 시를 쓴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과 맞나요? 네. 네, 근데 2학년. 2학년이 아니지 3학년. 그래요. 3학년 됐어요. 3학년 이한길 군과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과 학생들의 뮤지컬을 총 연출하신 송효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한길 군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지금 이 나사렛 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 뮤지컬 팀에서 이제 역할을 한 3개 정도 맡고 있고. 역할이 3개나 돼요? 네, 어. 지금 그러니까 회사원 있고 학생신 거기 한 번 더 있고 이제 네. 사회자까지. 사회자. 네. 아, 그래요? 장기자랑 하는 거 있네. 거기서 사회자 음. 또 예. 사회자까지. 아, 그래요. 송혜진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라하프 뮤지컬 팀에서 네. 총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아, 이 네. 팀 이름이 라하프예요? 네, 라하프. 얼마 전에 지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너무 멋있는데요? 네. 네, 굉장히 인터내셔널 전기예요. 그래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선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다는 소식을 네. 접했어요. 뭘까? 그랬더니 이 This is our story? 네. 예, 이 뮤지컬이 국회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됐다고. 네.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일단 근데 이거 맨 처음에 국회나 그런 데서 상을 또 준다고 하니까 네. 저희는 뭐 그냥 공연만 했고 그냥 그랬는 것 뿐인데 그냥 갑자기 이런 것도 받는다고 하니까 뭐지 이거. 너무 당황스러워요? 네, 그것도 있었고 약간 국회에서 준다고 하니까 약간 그쪽 위에서 일단 인정은 받은 거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있었고 음. 그러니까 사실 저희와 같은 아이들이 그냥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 생각을 못하는 거 그런 경우인데 네.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일단 약간 취약하고 일단 그런 노출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받은 걸 또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아우, 예. 일관을 하면서 일단 네.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뮤지컬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이한길 군한테는 엄청 큰 선물인 거네요. 그죠? 네. 너무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월 10일 날 그때 받으러 가는 걸로. 그래요. 수상 소식에 이 뮤지컬 팀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기쁨이 네. 이 안에 그냥 머물렀을 것 같아요. 반응들이 각자 다 어땠는지. 네.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우선은 스태프들하고 선생님들만 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올라온 걸 보고서 저희들끼리 이제 저는 보고서 이게 왜 여기 있지? 왜냐면 거기에 상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름만 대면 알 그런 연예 뭐 박보검 씨도 계셨고 네. 박진영 씨였나?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 위에 이제 뭐 오죠 이번에 뭐 영화 부산행 뭐 등등등 그 각 어떤 장르별로 네. 제가 다 봤던 영화나 어떤 공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후보
후보가 아니죠. 이미 상을 받은 이제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여가지고 그 중에 저희 포스터가 있길래 네. 이게 뭐지? 하면서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것이 합성인 것인가 하고 또 한 분은 이것이 우리 어떤 염원을 담아 누군가 합성해서 우리가 올린 것인가.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네, 저도 한참을 그걸 보고 있었어요. 네. 이게 뭐지? 왜 여기 우리가 있지? 하면서 네. 처음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너무 뭐 저도 제가 뮤지컬을 봐서 그럴까요? 어쨌든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요. 선생님은 그러면 그래 이 뮤지컬을 하게 된 그런 동기도 이제 하나하나씩 되게 궁금한데 네. 그 뮤지컬 팀과의 딱 처음 만난 그 인연이 어떤 동기로 인해서 맺게 된 건지. 먼저 한기린의 어머니 네. 그래서 여기 재활자립학과 1호 학번 맞나요? 네, 1호 학번에 학부모 대표로 계셔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중에 뭔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그때가 8월 달 여름 방학쯤이었는데 네. 뮤지컬을 하고 싶으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 아시는 지인분이 또 저랑 아시는 분이었는데 네. 저한테 이렇게 컨택이 됐죠. 음.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재밌는 취지고 좋은 취지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기간을 이제 생각해봤더니 3주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3주요? 네. 근데 저희 뮤지컬 네. 하는 사람들도 3주 동안 작품을 하나 올린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했었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재활자립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사실 궁금해서 그냥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인지 여쭤보기 위해서 재활자립학과는 뭐 하는 학과죠? 여쭤봤더니 발달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지식이 네,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놀랐어요. 생소해서. 들었던 게 장애인들이 학교에 갈 수 있구나, 그게 아, 가능하구나라는 네, 네. 것에 대해서 그래요. 되게 신선한 충격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뮤지컬을 해본 적이 있냐 여쭤봤더니 아니 전혀 없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생각해서 그럴 것 같아요. 대략 난감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취지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비전하고도 맞는 일이었지만 네. 아직은 제가 때가 된 것 같지 않다 생각을 해서 사실 저보다 더 탁월한 분한테 맡기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네. 어떤 분한테 맡길까 했는데 그냥 제 마음 가운데서 제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뭔가 잘 해야 된다, 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들이 사실 없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맡기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뭔가 잘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나에게는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하겠다고 결정을 우선은 하게 그래요. 되었던 거죠. 네. 예.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것이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건 엄청난 자신감과 뭐랄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 그거 가지고 잘한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기 네. 때문에 차라리 사랑해주고 아이 컨택해주고 만나는 것이 저에겐 더 오히려 덜 어려운 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임자였던 거 아니 그렇게 생각하죠, 한길군. 응? 아닌가요? 맞나요? 네. 그래요. 또 뮤지컬 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러면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는 네. 우선 총신대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악을 네. 전공하셨군요. 네, 아동학과도 같이 부전공을 했었고 네. 이제 21살 때부터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네. 원래 이제 꿈이 좋은 작품을 쓰고 또 그 작품을 연출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네. 뮤지컬 배우로 시작은 했지만 항상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배우를 하면서 틈틈이 또 작품의 연출을 작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저는 이미 저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러네요. 네, 정말로. 그렇죠. 네. 되게 좋은 만남, 그 이상의 특별한 네, 만남이네요, 맞습니다. 진짜로. 네. 함께 도움을 주신 선생님이 네. 또 계시죠. 그쵸. 그분들의 도움도 굉장히 큰 역할이었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 처음에 이거를 맡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저 혼자서는 이거를 타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분하고 또 같이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생각났던 분 중에 한 분이 김도희 선생님이라고 저랑 같이 저는 작품을 했었고 또 이분이
배우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특수 아동 교사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아, 근데 하시다가 그렇군요. 뮤지컬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그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뮤지컬을 하시게 된 지 얼마 안 된. 그쵸.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언니시거든요. 언니한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겠냐고 이제 여쭤본 다음에 협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사실은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선뜻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왜냐면 어른이 되다 보면 생각하고 계산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예. 근데 그냥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할게요 했던 이제 분들이 3분 정도 계신데 어제 출국했죠. 우리 이예나 선생님이라고 네. 제가 대만에 단기 선교로 갈 일로 이제 만나게 된 친구인데 그냥 만난 지 3주밖에 안 됐던 친구였는데 언니가 한국 가면 이런 일 하는데 너 같이 할래? 왜냐면 그 친구가 춤을 되게 잘 췄거든요. 그리고 춤 같은 거 가르쳐 주는 거 해줄 수 있는 할게요 언니 하고 또 그 친구가 아는 이태재 선생님이라고 체육 전공하신 선생님도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저희 아이들 기초 체력 같은 거 관리해 주시고 또 배우로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전해받고 하면서 이런 귀한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어요라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신 박예진 선생님. 이분은 또 해금을 전공하셔요. 그래서 저희 공연 때 음향도 틀어주시면서 특별 연주로 해금도 해주시고. 네, 그래요. 네, 그분이 또 그렇게 인연이 닿았던 분이시네요. 네. 너무 특별한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생각에도 네. 이 뮤지컬이 네. 이만큼의 어떤 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갖지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8월 한 3주 동안 하고 올리고 끝 이렇게 뭔가 와 잘했다고 끝날 줄 알았던 네. 이것이 지금 벌써 반년 이렇게 여기까지 상까지 받는 일까지 와서 네 사실 저희도 이 1년의 과정을 막 지나오면서 정신이 없기도 해요. 막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일들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요. 생각지도 네, 못한 네, 일들. 맞아요. 그래서 기쁘면서도 더 잘 이것들을 지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달에 또 공연이 또 하나 올라가는 게 네, 있죠. 맞습니다. 2월 말쯤에 2월 말이요. 네. 일정이 정확히 나왔나요? 네,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시간은 나중에 이럴 때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날짜는 저희가 2월 말에 네. 우선은 2월 22일이군요. 네. 수요일 날 나사렛대에 있는 패치홀에서 네.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상대로 공연을 한번 올리고요. 그리고 보러 오실 수 있는 공연이 이제 그 달 24일, 25일 금토 24, 25. 네, 그래서 해화역에 해화역에 이번 출구로 나가면은 이번 출구 맞나요, 한길 씨? 네, 그쪽이 이음센터라고 이음센, 네, 네. 이음센터라고 장애인 또 센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날 자선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러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몇 시예요? 시간은 지금 픽스 중에 있는데 금요일은 아마 7시 반 정도 할 것 같고 네. 토요일은 4시, 7시 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어서 공연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또 보러 가야 되겠죠? 그래요. 네.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네. 발달 장애인 아이들을 처음 만난 거가 된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그 전에 인연이 좀 있으셨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장아토라고 장애 아동 토요학교라는 그 토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었는데 장애 아동들을 만나서 토요일 동안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그때 한 3년 정도 그 활동을 했었었고 네. 그냥 제가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장애 아동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가가지고 같이 놀지 뭐 이러면서 같이 공연도 보러 다니고 박물관도 가고 아니면은 그 학교 안에 있는 강당에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기쁨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네. 굉장히 특별한 네. 탤런트예요. 네,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는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요. 한길군에게도 묻고 싶어요. 처음 만난 우리 송효진 선생님, 그 첫인상이 어땠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거를 한다는 걸 그러니까 듣고 나서 네. 이제 저희 학과 마무리 겸해서 파티로 그 종파티로 해서 마감 파티로 해서 그거를 하러 갔는데 그 다음 날도 두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거기 저하고 김도희 선생님하고 네. 이제 두 분이서 와 계셨는데 그 흔히 왜 그 차사라고 하죠. 그 왜 저승차사라고 해서 그 사람 거의 죽을 때가 다 되면 와서 데려간다는 나 무슨 얘기 안 했어요 방금. 아 그래요. 차사는 차사인데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네네네.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좀 좋아. 네, 그리고 우리 제가 천사로 할까요 그냥? 아, 네. 천사로 하자. 그래요. 이렇게 선생님 아이들 이렇게 직접 네. 만나면서 이게 만난 그 만남 안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아이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네. 이렇게 그걸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가 아, 되게 궁금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정해진 대본을 가지고 빨리 연습을 시작하는 게 좋았겠죠. 음. 근데 대본을 사실 쓸 생각으로 처음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좋은 작품이 뭐가 있을까 고르고 골랐는데 사실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저희 애들이 14명인가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 14명이 우르르 나오는 작품을 찾는 것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자 하는 또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바엔 내가 한번 써볼까? 왜냐면 그 전에도 이제 써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지만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어떤 내용들을 쓸까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던 찰나였죠. 근데 한길이가 방금 말했던 그 쫑파티 워크샵, 네, 학원 네. 워크샵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궁금해서 만나러 가는 중에 이제 한 태영이 아버님이라고 태영이라는 친구의 아버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이제 그분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해주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다 감동이었고, 네. 또 한길이 어머니하고 또 제가 이 일을 함께 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그 삶 자체가 저한테는 뭉클뭉클한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네, 다른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그럼 이 이야기들을 갖고 써야겠다 생각을 했고, 사실 큰 그림을 그리고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은 어떤 작품의 내용보다는 네. 제가 먼저 뵀던 분이 아무래도 애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을 먼저 뵀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게 되게 눈물이 막 여기까지 차올라 계시는 그런 어떤 상태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삶이라고 물론 이성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분들을 뭔가 위로하고 싶다. 그리고 이 공연을 보시는 동안만큼은 마음껏 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한테 이제 다시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이제 먹고 한길이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이제 선생님 뭐 스토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데 제가 아직 스토리까지 생각을 못했고 그냥 지금 들었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했더니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한길이 어머니께서 한동안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지하철 타고 이제 연습실 가던 중이었는데 어머니 여보세요 했더니 제일 먼저 울먹이시면 선생님 감사해요 이러시는 거여가지고 왜요? 했더니 그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잘해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받는데 네. 우리 엄마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또르르 운 거예요. 지금도 눈시울이 네. 붉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품을 써 나가야 생각을 해서 네. 이 작품에 우리 아이들의 얘기도 담고 또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담으면서 정말로 제목 그대로 This is our story. 또 이 네. 작품 안에 또 저의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겐 되게 특별한 작품이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가장 편한 옷을 입혀주고 싶었거든요. 네. 배역이라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옷을 입는 건데 소극적인 아이한테 갑자기 뭐 파워풀한 걸 하라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최대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스토리들을 그대로 대사화 시켰고 또 아이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한 2-3시간 정도 시간을 들였죠. 그쵸? 두세 시간을 뭘 했을까요? 나눔을 했어요. 어.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렇게 2-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들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한길이 하더라고요. 되게 힘들었겠다. 네, 나중에는 막 들어눕고 하긴 했는데 그 친구들의 어떤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네. 너희들의 꿈과 어떤 친구들인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도 사실 그런 얘기들을 어서 해볼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장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요. 네. 어.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나는 너희들을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앉는 이 공간에서는 그 장애라는 말이 나는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희는 지금 장애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배우로 나와 함께 하는 거. 너희들은 배우다라고 네. 프로 정신을 먼저 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너희들이 여기서 마음껏 울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왜 한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 친구 에? 이렇게 한길이는 했지만 한길이는 결국 울었죠.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게 삶을 지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막 버티고 살아왔을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이 안에서 또 친구들이 스스로의 또 어떤 고민과 상처들이 있을 텐데 네. 그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나누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데까지 보듬어 주고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자연스러운 우리의 그 과정들이 다 대본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밤 생긴 새로운 에피소드를 대본에 넣어야 되니까 대본이 거의 공연하기 한 보름 전까지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3주를 해야 되는데 보름 전까지 네, 네. 대본이 바뀌는. 그래서 야, 쓰고 굉장하네요. 바로 그날 밤에 보내주고 내일 연습할 거니까 미리 읽어와 이러고.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 다 소화를 해내고요. 네, 맞아요. 와. 고정되면 그게 좀 편한데 네. 고정된 것이 그냥 맨날 바뀌니까 죄송합니다. 적응 할라쯤 바뀌고 할라쯤 바뀌고 뭐, 그러니까 저기 네. 소위 말하는 쪽대본? 뭐 그렇죠. 약간 이런 분위기? 네, 아,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계속 편하게 맞춰주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맞나요? 아유, 그래요. 네. 그렇게 마음을 헤아리면서 만들어진 이 This is our story가 직접 연기하는 또 우리 한길군한테는 어땠을지. 일단 그 저희 과 그러니까 과의 특성이란 것도 있고 네. 또 저희 학교처럼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받아들여서 네. 그 교육을 고등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졸업 후에도 이제 그 취직이나 그런 것까지 다 봐주니까 일단 저희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건 일단 좋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학교 측에 일단 상당히 감사를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장애인이나 뭐 이라고 하면 일단 사회적 무조건 도움만 받는 존재 약간 그래요. 그 정확성한 존재 네. 약간 그런 걸만 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된 여러 영화나 그런 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거에 대한 거를 말을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단 그거는 배제하고 일단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니까 가능성이나 그런 거는 그 퍼스널리티나 그런 거를 일단 네. 상당히 배제를 해두고 네. 그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일단 가능성에 대한 건 없었다는 거죠 일단. 그렇군요. 아니 추운 날 나와서 찍었나 봐요. 여기 찍은 코가 빨개요. 이제 날씨가 좀 워낙 영하로 내려가가지고. 아, 근데 표정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그냥 베스트급이에요. 딱 치고 다 끝내자. 아, 네, 괜찮은데. 네. 여기 있는 얘가 다영인데 어. 저랑 코드가 유일하게 그러면 제일 잘 맞는 애가 있고. 아 그래요? 여친인가요? 아 여친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회자 역할에 원래 빠졌는데 네. 그 사회자 저랑 얘랑 그 희현이라고 해서 얘랑 하게 됐고요. 네, 그렇군요. 아, 그래요. 장애아를 둔 부모님과의 그 만남이 네. 참 처음이었고 또 쉽지 네, 않았었던 네, 네, 네. 부분이 있을 텐데 어려운 일들을 결국은 해내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함께 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눈물이 참 많으시구나. 쌓인 눈물이 참 많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유독 느껴졌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들을 데리고 대학까지 보내셨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와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아직도 뭔가 모르겠어요. 아버지들하고 다른 엄마의 또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낳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항상 감정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냥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냥 슬퍼할 수도 없는 그 중간 지점에 계신 그런 네. 상태들을 네.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과거에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느껴졌었고 그런 감정들이 해소됐을 때 되게 자유로워졌었거든요. 당당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뵀을 때 그런 분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터치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 분들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네. 저희 친구들 중에는 사실 저희 뮤지컬 팀에 들어온 애들이 원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막 이랬던 끼 있는 친구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 그냥 학교 생활할 때 되게 조용한 친구들, 소극적이고 뭔가 이런 거 안 하게 생긴 친구들이 다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등 떠밀려 들어왔나요? 아니면 자원에서 들어왔나요? 그렇죠. 확실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어머님이 와 계시지요? 제 옆에 계신 그 송쌤 연은 제 크게 컸었는데 날개만 없을 뿐이에요. 사실 그래요. 네. 천사와의 만남. 그냥 있기만 그래요. 네. 오늘 우리 뮤지컬 만든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보면서 시간이 벌써 네.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맞아요. 네. 다 맞추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네, 네. 네, 다시 또 함께 하는 걸로 하죠. 네. 네, 다음에 또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송효진 선생님의 발달 장애 친구들에게 주는 편지를 읽으면서 송효진 선생님이 직접 읽어주실 겁니다. 네. 어제 마치도록 밤부터 할게요. 이렇게 썼는데 그래요. 쓰면서 많이 뭉클했지만 울지 않고. 네. 안녕 얘들아. 효진 선생님이야. 문득 안녕이라는 첫 단어를 쓰기 전 가만히 멈추어 생각해 보았어. 인사할 때 흔히 써왔던 안녕, 안녕하세요가 아닌 이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로 말하고 싶었거든. 안녕? 아무 탈 없이 평안하냐며 안부를 묻는 말. 너희는 지금 이 순간 안녕하니? 너희들이 처음 만났던 나를 기억해. 아직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왠지 사랑하게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직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 함께 뮤지컬을 준비하며 더 깊이 사랑하게 될수록 사실 나는 종종 마음이 울컥하며 아팠어. 이렇게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너희들인데 왜 장애인이라고 불려야 하는 거지? 하면서 말이야. 왜냐면 사실 너희들을 만나기 전에 선생님한테 있어 장애라는 단어는 조금 슬픈 단어였어. 왠지 불편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들이 그려졌거든. 하지만 너희들을 만나 또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만나보니 그것도 나와 같은 그냥 삶이더구나. 각자의 색과 향기는 다르겠지만 같은 온도를 가진 똑같은 삶. 선생님이 작품 속에 이런 대사를 써놨지. 세상은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지만 요새 뉴스에 나오는 범죄나 문제를 봐봐. 오히려 비장애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마음의 장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잖아. 이것만 봐도 우리는 모두 언제든지 연약하고 나약해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손길과 사랑이 모두 필요하지.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했던 너희들을 통해 나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받았어. 이전엔 몰랐던 느낌과 감정들을 알게 되었고 세상을 살면서 생긴 어떤 선입견이라는 벽들이 너희들을 만나 녹아 없어져 버렸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들을 나무 타기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형편없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맞아. 우린 모두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각자의 반짝이는 빛을 품은 사람들이야.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사랑스러운 사람들인지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헤아려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선생님네 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지어주신 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을 너희에게도 나누며 이 글을 맺고 싶구나. 얘들아, 너희 모두 작은 빛, 숨겨진 보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란다. 우리 계속 사랑하자. 안녕. 너무 멋있어요. 맘스라도 요즘하면 괜찮아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홈페이지는 www.momsradio.co.kr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